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원자들입니다. 자, 오늘 25년 1회차 필답형 보고에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하인리의 작업 분석, 점검, 사고 조사, 안전진단,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는 어떤 부분의 사고 방지인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단계 사실의 발견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이어서 안전대책 3를 물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이거는 기술 교육 관리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영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라고 기술 교육 관리 쓰셔도 되는데 뭐 이건 영어로 쓰셔도 되든 뭐 한글로 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관한 내용이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건 가장 간단한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교육 2가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에 준수 사항 5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바로 써드릴게요. 어느 법령이냐면 산업안전 보건규칙 제57조의 내용입니다. 제57조이네요. 제57조입니다. 자, 1번은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3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출입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번,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번, 비계 재료에 연결 배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이어서 마지막 6번,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이렇게 6가지 중에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시죠. 자, 4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내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해당 법안은 뭐지? 67조의 내용이고요. 자, 67조에 나와 있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사항, 혹은 향후 조치 계획. 이렇게 4가지 쓰시면 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쓰시면 됐습니다. 저도 답안을 보다시피,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조치사항, 이렇게 3가지 답안으로 저는 작성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표지의 종류별, 금지, 지시, 안내, 출입 금지의 색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표에서 바로 답안을 쓰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금지 표시는 흰색, 바탕색이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입니다. 이어서 지시 표시는 바탕색은 파란색, 기본 모형은 흰색입니다. 안내 표지는 바탕색 흰색, 그리고 기본 모형은 녹색입니다. 출입 금지 마지막 바탕색은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검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가지 쓴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일종 시설물을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7조의 내용입니다. 자, 1번.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이어서 고속철도 및 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입니다. 자, 이어서 3번. 관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이어서 다목적 댐, 발전용 댐, 홍수 전용 댐 및 총 저수용 1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이어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하구득 포용 저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마지막으로 강역 상수도, 공업용 수도, 1일 공급 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이렇게 7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도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 대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예전에 기존 기초 문제도 나왔던 문제죠. 자, 1번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번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3번 단면 구조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번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제곱 이하인 구조물, 이어서 기둥이 타입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마지막 6번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렇게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해당 문제는 이번에 법안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 법안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예전에 법안이 바뀐 거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기를 작성을 했고요. 자, 해당 표로죠. 해당 표에서 일단 막장 구간 물어봤고요. 터널 입출구 수직 구간 물어봤습니다. 자, 막장은 몇이다? 70럭스 이상이고요. 그 터널 입출구 및 수직 구간은 30럭스 이상입니다. 근데 해당 문제는 이렇게 보면 단위가 주어졌죠.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70, 30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와, 해당 문제 제가 보건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되게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자, 가마 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몇 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였다. 자, 이거는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2절 제15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놨죠. 지면과 몇 cm? 5cm라고 제가 미리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해당 답안은 5가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16조의 내용입니다.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은 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다. 이거는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한다. 그러니까 5랑 2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신출이기 때문에 뭐 틀리라고 나온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건 뭐 못 맞추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합격하는 데까지는 크게 지장 없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주 나오는 문제는요.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을 작성하시오라는데요. 자, 풍속을 물어봤고 강우량 물었습니다. 풍속은 다 알고 계시죠?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hour 이상인 경우, 강설량 내용도 있죠. 강설량. 추가로 적는다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답안이랑은 무관하죠. 자, 강설량은 제가 항상 말씀했죠. 1cm 됐죠. 1cm/hour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답안에는 풍속과 강우량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2가지 답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시 준수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번. 이건 뭐 여러분 자주 나왔던 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1번.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개, 운반, 반복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어서 2번.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으로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3번. 쌓여있는 화물 운반할 때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4번.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화물을 두고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약간 답안 자체가 법안이긴 하지만은 상식적인 면이 포함됐네요. 상식적인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재예방 기술 지도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공사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알려드리죠. 이건 뭐 답안 바로 나옵니다. 1번.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번.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3번.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마지막 4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의 내용입니다. 59조 똑같죠? 제가 표시해놨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하는 공사,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도는 제외가 됩니다. 그 쭉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좀 풀어서 쓰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1번,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2번, 요거는 지금 설치란 말이 빠졌네요. 설치. 2번, 수직보호막 설치. 3번, 방호선반의 설치. 4번,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5번, 보호구의 착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4가지를 작성하시면 틀린 답안이 아니고 다 맞다고 채점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 14번. 자, 일단 14번 풀기 전에 희한한 게, 이번에 권한기에는 희한합니다. 왜?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해체가 있나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14번.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번.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4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화학적 인자로 인하여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설안전기사도 복원이 끝이 난데요. 건설안전기사는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도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한 40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신출을 빼본다고 하더라도 4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